네, 여러분들, 뭐 학기가 시작하면은 뭐 한 주마다 수업을 해서 뭐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냐 뭐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 지금은 방학 동안 예비대학원 수업이라서 뭐 수업들을 그래도 이게 뭐 첫 수업이라서 그랬는지 뭐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과제를 다 대부분 제출하셨는데, 다들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배울 건데, 하나는 이제 아두이노를 가지고 아두이노 보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열면 여기에 요게 지금 그 아두이노 보드입니다. 잘 보이시죠? 좀 이따 수업 내용에도 이거 나옵니다. 이거를 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장난감처럼 갖고 노실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갖고 노는 게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거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조금 따라하기만 하면 아마 그 신기할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고 아마 하여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노시려면 컴퓨터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컴퓨터에도 얘를 가지고 놀 그런 어떤 환경 구축이 필요하겠죠. 그 아두이노 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참 토요일 날 올 때 노트북을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노트북이 없는 분들은 토요일까지 꼭 그 노트북을 한 대 구하셔가지고 꼭 수업 때 노트북을 갖고 오셔야 뭔가 실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한다 그랬죠. 하나는 이거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환경 구축하는 거 하나를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그 아두이노 입력 출력. 사실 근데 출력부터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오늘 다 할 거예요, 입출력. 그리고 이 수업은 사실은 오늘 이번 동계 그 예비대학원에서는 어, 좀 맛만 보는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본격적인 수업이 있어요. 또 우리 정규 과목 중에. 그래서 그때 되면은 훨씬 더 좀 디테일하게 더 많이 배우게 될 거니까. 근데 뭐 그 수업을 꼭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건 아니고 안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맛이라도 보는 뭐 개념일 수도 있고, 또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미리 좀 알아두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겠죠.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아두이노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아두이노는 이게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우노 보드인데, 여기 우노라고 썼죠, 우노. 아두이노 보드도 몇 가지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신기하게도 저는 그 유럽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이 IT 쪽으로는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도 사실 몇 그 뭐 영국이든 몇 군데 나라에서는 뭐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좀 월등한 이런 IT 관련된 이런 개발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좀 하여간 신기하긴 한데, 이 아두이노도 마찬가지로 그 이탈리아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름도 그 아두이노라고 전하는데 뭐 왜 이거 그 만든 사람 이름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오픈 플랫폼 중에 하나로는 그 아트멜이 이제 회사 이름이에요. 그 그래서 아트멜사의 AVR이라는 이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 CPU 일종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사는 이제 이 영국.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데가 사실은 다 미국이나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유럽, 암이라는 건 이제 유럽이고요. 근데 이거 암사가 원래는 유럽에 있었던 건데,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 알죠? 그 손정희 회장이 이 암사를 한 5년 됐나 산지, 샀다가 지금은 어디다 팔려고 그러다 실패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 암사의 이 코어는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휴대폰들, 애플 거도 마찬가지고 삼성 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그 통신 칩들, 이런 것들을 구동하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이런 CPU들은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리얼타임 프로세서들이 다 그 칩 안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칩을 반도체 칩이 SoC라 그러죠. 그 시스템 온 칩. 그 자체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도체 칩 하나, 요 손톱만한 칩 하나에 보면은 CPU도 들어있고 DSP도 들어있고 뭐 하다못해 또 그래픽 프로세서들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메모리도 들어있고 뭐 그다음에 서로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뭐 이런 버스 아키텍처들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 하여간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이게 지금 그 칩이에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거를 이런 걸 만들려면 거기에 뭔가 탑재할 수 있는 CPU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AVR이나 코텍스 이런 것들은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에는 그래서 요거나 요걸 쓰는데 대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쓰는 거는 이 아트메가사의 그 칩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는 그 인베디드 시스템, 저 지난주에 이런 말 했죠. 우리 펌웨어, 인베디드 시스템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펌웨어라고 한다고 하고 이거는 이런 걸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또는 활용하려고 이 이탈리아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또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있어. 뭔가 그렇게 제품을 만들려 그러면 그냥 이거를 가져다가 만들면 되겠지 하고 이걸 가져다 만들어.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게 인베디드 시스템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런 플랫폼들은 그 인베디드 시스템을 경험하라고 또는 개발에 도움이 되라고 만든 오픈 플랫폼인 거예요. 이거는. 자, 오픈 플랫폼이란 게 뭘까요? 그냥 누구나 사용하라고 쓴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시스템은 이거보다도 훨씬 작아야지 더 효율적인 겁니다. 물론 워낙에 등치들이 크니까 이거 하나 넣고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인베디드 시스템의 근본적인 목표는 그 시스템에 가장 최적화된 부분만 그 탑재를 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필요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쓰기도 하고 하는 이런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는 거고 컴퓨터랑도 연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냉장고에 들어가는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랑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물론 진단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터페이스를 또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어디가 고장났나 보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 자체가 다 돈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터페이스마저도 다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하고 그 공부하고 또는 뭔가 이거 가지고 간단한 장난감 만들어 볼 때 정도의 활용을 하라는 오픈 플랫폼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거는 우리가 어떤 제품에 들어가서 이거를 제어하는 인베디드냐라는 거를 보고 인베디드 시스템 엔지니어가 그거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칩을 쓸래, 어떤 메모리를 쓸래, 어떤 기능들만 들어가서 넣을래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뭐 PCB라고 하죠. 이런 보드들을 이런 보드를 PCB라고 하는데 이런 PCB도 뭐 공장에 보내서 만들기도 하고 그건 공장에서 다 여기다가 이 부품들을 꽂아서 또 가져오면 우리가 테스트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뭐야? 이미 그런 작업을 다 해가지고 테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분들은 이건 정상적으로 무조건 동작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지 이 보드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든 인베디드 시스템이야 이게. 그러면 이게 검증을 해보지 않고는 이게 정상적으로 워킹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인베드 시스템이 그 엔지니어들은 이 하드웨어도 만들고 거기다 또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지식, 난리지도 좀 있어야 뭐 지난주 배운 것처럼 여기에 어떤 저항이 있고 전압이 있고 전압도 재고 전류도 재보고 아 이게 정상적으로 도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또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긴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첫걸음이고 그냥 오픈 플랫폼을 가져다가 여기 소프트웨어들을 탑재해서 이런 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장난감 같은 것들은 다 이거 가지고 그냥 만드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아두이노 보드는 얼마 안 해요. 뭐 그냥 돈만 원이면 사고 이런 키트는 뭐 여기에 워낙에 뭐 다른 센서들이나 저항 뭐 별게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한 몇만 원 하죠. 그래봐야 몇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뭐 그냥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런 세트 하나 정도는 그냥 집에 하나 사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아두이노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뭐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로봇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음악이나 사운드 장치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센서랑 연동해 가지고 온도, 습도, 기울기 뭐 이런 거 다 측정할 수도 있고, 게임 분야랑 연동할 수도 있고, 그 네트워킹을 또 망 구축하는 데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스마트홈 이게 지금 아두이노 가져다 놓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뭔가 이제 습도나 온도 이런 것들도 제어하고 뭐 이런 게 하는 거니까 그 외에도 뭐 무지하게 많은 이 아이디어들을 다 이 아두이노 가지고 구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쉴드라고 또 있어요. 쉴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 옛날에 독수리 형제 아시는 분들 있고 뭐 젊은 분들은 이제 독수리 형제 모르는데 뭐 서로 이제 합체가 되면 더 이제 강해지고 막 이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두이노 보드에도 이 쉴드 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쉴드 보드도 또 종류들이 아주 다양한데 아두이노 보드랑 합치면 합쳐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거하고 다른 놈들은 전부 다그 이 쉴드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보면 요 밑에 깔려 있잖아요. 요 지금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요 바닥에 있는 게 이거예요. 이 바닥에 있는 게 요것도 마찬가지 바닥에 이렇게 요 동그란 거 두 개 회색 두 개 보이죠? 이게 마찬가지로 얘도 요 두 개가 여기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뭐 이런 LCD 창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도 올려놓을 수도 있고 뭐 조이스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 뭐 아마도 조이스틱 게임기 만들 때 이건 뭐 메모리 카드 같은 것들 가져다 올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이거는 이제 모터 제어하려고 뭐 이렇게 하려고 또 이제 이런 쉴드 보드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아두이노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AVR 기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드웨어를 이제 탑재했다 하고 알고 계시면 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게 해주는 개발 환경 IDE.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ID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아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ID가 뭔지는 아셔야 될 텐데 이게 뭐냐면 통합 개발 환경이다 이런 겁니다. 통합이라는 거니까 영어로는 인테그럴,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항상 ID부터 먼저 설치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핸들링 할지에 대한 게 결정되면 그 소프트웨어를 핸들링하는 ID를 내가 노트북에다 설치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코딩도 하고 디버깅도 하고 컴파일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다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IDE 개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두이노는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공짜죠, 공짜. 그래서 무료라고 하고 이 무료이기 때문에 이런 소스들을 우리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오픈 소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오픈 소스를 쓸 때는 약간의 뭔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용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모르겠어요. 하여간 옛날에는 오픈 소스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픈 소스를 쓰면 그 우리가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도 공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삼성에 있을 때는 저런 오픈 소스를 가져다 썼다가 좀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아서 항상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두이노 하드웨어는 우리가 이건 만 원 주고 사야 되지만 이 디자인은 무료로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려면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 회로도랑 설계도가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수정해서 나만의 아두이노로도 뭐 제작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처럼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있는데 프로그래밍이나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왕초보자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제 이해하고 아주 저렴하게 가져다가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아두이노는 뭐 우노보드도 있고요. 뭐 다른 뭐 메가도 있고 나노도 있고 뭐 듀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노 R3 요 보드 요거 이거를 그냥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올인원 키트 어디 갔니? 이거 나눠줄 겁니다. 자, 이거랑 하여간 여러분들 나눠주면은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들 다 이 보드서부터 뭐 리모컨, 초음파 센서, 온습도 센서 이거를 근데 이거 잘 갖고 있어야 돼. 나중에 자 우리가 온습도 센서를 가져다가 뭔가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거 열면은 뭐 너무 종류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게 온습도 센서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 그림들을 잘 보고 아 이게 온습도 센서구나 뭐 인체 감지 센서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LED도 뭐 옐로우도 있고 블루도 있고 레드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위치도 있고 뭐 한번 그 토요일날 한번 열어보시면 뭐 아주 바글바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한 번씩 만져보시면 됩니다. 자, 좀 크게 이거 그림을 한 건데 USB 단자예요. 여기 USB 전원 공급할 수 있고 이제 프로그램. 그래서 컴퓨터 연결하면 여기로 이제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꽂아야 되겠죠. 선이 있어야지.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뭔가 그 코드도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여기에 결과들을 뭐 USB 쪽으로 통해서 컴퓨터에 이제 주기도 하겠죠. 그리고 여기 구석에 보면 이제 리셋 버튼 하다 보면 뭐 리셋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드웨어 리셋이라고 되는 거고 뭐 사실 소프트웨어로도 뭐 리셋을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빛이 나는 LED가 하나 있는데 얘는 이 그 디지털 핀 여기가 다 디지털 핀인데 요 13번에 다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보드를 가지고 LED 켜는 것도 테스트하는데 LED가 별도로 없어도 요 13번 칩에 연결되어 있는 이 LED를 활용을 해서 뭐 불빛이 깜빡깜빡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다음에 우리가 수업을 좀 자세하게 배울 때가 오면 뭐 이렇게 이 PWM이 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배우실 텐데 자 여기에는 어쨌든 요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요거는 PWM 그 디지털 핀이고 예. 그다음에 13번에는 아까 LED가 그냥 무조건 연결 하나가 돼 있는 거고 전원을 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전원 LED가 또 켜지게 됩니다. 여기는 ICSP 핀이라 해서 부트로더 좀 어렵죠? 그냥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움직여서 생명을 발휘하려면 얘도 부트로더를 다 다운받고 얘가 자체적으로 뭔가 그 어떤 일들을 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그런 소프트웨어를 부트 코드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부팅 하시죠. 부팅 컴퓨터도 뭐 처음에 하니까 부팅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지금 메인 프로세서로는 아트메가의 그 328P 아트메가 328P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칩 이름에다가도 이렇게 아트메가 뭐 몇 번 뭐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자 디지털 핀도 여기 있고요. 또 아날로그로 핸들링 할 수 있게끔 아날로그 핀들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부분이 또 그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뭔지 아시죠? 이제 접지 단자 그러니까 0볼트인 지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3.3볼트나 5볼트를 출력할 수 있는 뭐 이런 또 단자들도 있습니다. 얘한테다가 그 전원 공급할 수 있는 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거 어댑터죠. 어댑터. 어댑터를 써서 그냥 여기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끝에 여기다가 그냥 잭처럼 해서 꽂아서 얘는 그냥 220V나 뭐 이런 데 꼽으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요거를 잘라내고 이 뒷부분에다가 그냥 9V 배터리랑 여기 똑딱이 단추 같은 거죠. 그냥 그 홀더 그거를 이제 꼽아서 이렇게 공급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랑 통신하려고 꼽았던 USB로도 당연히 꼽아 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또 있는데 여기 보면 V인이 있고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쪽에다가는 이렇게 그 까만 그리고 V인 여기는 이제 플러스 쪽이라서 플러스는 항상 빨간색. 전기전자의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검정색은 마이너스, 빨간색은 플러스. 네, 이렇게 여기다 바로 그냥 전원을 공급해줘도 이 아두이노 보드는 살아납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아두이노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거를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 IDE다라고 했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 아두이노 ID를 다운받고 예, 뭐 받으시면 돼요. 뭐 근데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노트북 환경이나 PC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뭐 대부분 다 이제 윈도우 쓰실 거고 맥이나 리눅스 쓰시는 분들도 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압축 파일을 받아가지고 압축을 풀고 나서 이제 설치를 한다. 거기 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 뭐 그래도 좀 정리는 해놨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고 운영체제 맞게끔 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 뭐 컨트리뷰트 하고 뭐 이러지는 않으실 거죠? 뭐 도네이션 하고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료 다운로드 받고 그냥 진행을 하세요. 자, 압축을 풀면은 실행 파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실행 파일을 실행해 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요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워드 파일에다 붙이시든지 뭐 크게 낫겠죠. 그래서 오늘 2일차 홈워크는 어쨌든 간에 어차피 뒤에서 하는 아두이노 입출력은 토요일날 하는 실습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보드가 없어가지고 아두이노 보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숙제는 바로 요 창을 만드셔가지고 노트북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찍든지 창을 그냥 뭐 스캔하면 되죠. 그 다음에 워드 파일에다 붙여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두이노 출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 아두이노 출력에서는 한 5가지 정도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 LED 깜빡임. 네, 그래서 LED가 깜빡이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드디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 출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거고요. PWM 아까 앞에서도 우리 봤는데 여기 디지털 핀에는 보면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결 표시가 된 핀들은 PWM이 지원되는 그 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PWM이 뭔지는 조금 뒤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LED 그리고 아시는 거죠? LED가 뭔지는 다 알 테니까 그렇죠? 자, 여러 개의 LED를 또 제어하는 것들도 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RGB LED가 있어요. 대부분 LED는 그냥 이 다리가 2개예요. 뒤에서 배우지만 근데 RGB LED는 다리가 이제 3개라서 색깔이 막 이렇게 바뀝니다. 카멜레온처럼. 물론 그런 모든 LED랑 RGB LED까지도 다 이 통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라는 걸 가지고도 또 LED를 또
또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집에 좀 젊은 분들은 자기의 그냥 공간을 좀 꾸미려고 이걸 먼저 해볼 수도 있고, 좀 나이가 드셔서 뭐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건 하나 만들어줘도 뭐 재밌어 하겠죠. 뭐 직접 이런 거 하나 부모님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선물을 하면 그 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러니까 이거 실습보드만 그냥 받아가지고 수업만 하지 마시고 한 세트 사세요. 이거 얼마 안 해. 한 3, 4만 원인가? 저 이 세트 전체가. 그냥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애기한테 알려줘도 되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럼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과학자로서의 그 꿈을 또 키워가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물론 다 컸다 애들이 벌써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직은 뭐 초등학생 수준이다 뭐 이러면은 좀 트라이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LED란 나오네 여기. LED 여러분들 요새 뭐 집에 옛날 백열전구 뭐 이런 거 뜨거운 거 막 긴 형광등 이런 것들 있는 집은 요새는 거의 없을 거예요. 워낙에 전기를 많이 먹고 그러니까 요새는 다 LED로 다 교체를 했죠. 저도 뭐 다 LED로 다 교체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LED 등들은 다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다 띄어가지고 사다가 다 갖다 설치하고. 왜냐면 LED는 싼데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 아니 LED 판 이런 것들 뭐 사각판 이런 거 요만한 거 A4 용지만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 방 하나에 다는 뭐 요만한 네모난 것들, 그거 뭐 얼마 안 해요. 그거 몇만 원도 안 한다고. 근데 그거 설치해 준다고 오셔가지고 뭐 15만 원 달라 그러고 10만 원 달라 그러고, 그럼 뭐 하러 그래? 내가 달면 되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은 이제 자꾸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이제 엄두를 좀 내면서 집에서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이런 그 우리 전기전자에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 전부 이 다이오드가 뭘까요? 다이오드를 또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반도체라는 거를 수업을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이런 다이오드입니다. 물론 다이오드를 배우기 전에는 전자나 전공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배우셨을 것 같은데 오비탈 배웠죠. 오비탈. 뭐 여기에 가운데는 핵이 있고 중성자가 있고 사실은 양자들 플러스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외곽으로는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이 물질을 이것도 무슨 갑자기 또 화학 물리 시간이 되는데, 이런 물질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놈은 뭘까요? 사실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이 몇 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의 가전자라 그러죠. 이 가전자 개수가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몇 개가 되면 이 물질이 가장 안정하다고 할까요? 스테이블. 보통 뭐 8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7개인 애들은 1개인 애들하고 결합하고, 4개인 애들은 또 다른 애들 4개인 애들하고 지들끼리 결합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 공유결합이다 라고도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또 쓸데없는 대로 나가지 말고 이제 그냥 또 수업하시죠.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 가지고 보면은 이 소자들이 있어요. 반도체라는 거는 도체도 아니고, 그죠? 부도체도 아니고 그 중간적인 거잖아. 근데 특성이 또 도체랑도 또 반대예요. 그래서 뭐 부성 저항을 갖는다, 성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우리 도체들, 전선 이런 것들은 열이 가해지면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높아져가지고 전류가 잘 안 통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날씨에선 괜찮다가 막 내가 통화를 누구 친구랑 너무 많이 하느라고 막 이게 막 90도 막 무지하게 뜨거워져 휴대폰이. 그럼 휴대폰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능이 막 떨어지겠지. 왜? 거기에는 이 전선들이 많이 있고 이 휴대폰 안에도 다 배선들이 다 돼 있는데, 너무 뜨거워지면은 저항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됐다 그랬어요. 저항이 높아지면 우리 잠깐 배우셨죠? 전류는 저항이 높으면 잘 못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전류가 못 흘러. 그럼 얘가 뭐 통하다 끊기기도 하고 이러겠죠. 그래서 물론 그런 걸 다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 보상 회로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반도체 소자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건 뭐 반도체 수업이 아니니까 나중에 뭐 다른 저희가 또 그런 개설된 과목들이 있으면 그때 같이 좀 저랑 이런 수업도 해보면 더 재밌을 텐데, 그래서 그런 반도체 두 놈을 두 개를 같이 결합을 해놓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N형 하나, P형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은 건데, 여기다 또 N형 하나, P형 하나, N형 하나 이 세 개를 같이 붙여놓으면 그거를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N형, P형, N형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P형, N형, P형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NPN, PNP 그렇게 트랜지스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또 트랜지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도 그렇고 트랜지스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기, 전자 회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또 소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는 저항을 좀 배웠었지만, 사실 그 기본적인 전기 소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수동 소자라고 하는데, 수동 소자는 하나는 저항, 그 다음에 그 콘덴서라고도 보통 많이 하는데 원래 그냥 공식적인 용어로는 캐패시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코일 하죠. 코일. 예, 이런 코일도 있고, 그래서 이 코일하고 콘덴서랑 저항이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수동 소자 세 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라든지 또 트랜지스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증폭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OPM프라고도 하고 이런 차동 증폭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동 소자다. 그래서 전기 전자에 사용되는 이 수동 소자랑 요 능동 소자 요 세 개 정도만 알게 되면 거의 사실 전기 전자에 대한 모든 지식들은 거의 다 배운 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LED 하다고 말하는데, LED가 하여간 반도체 소자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거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도체 소자들은 사실은 전기를 잘 안 먹어요, 원래. 그래서 하여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백열등이 켜져 있다 그러면 다 이거 LED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LED는 거의 사실은 어, 영구적으로 사용하긴 하는 건데, LED도 사실은 제어기가 또 필요하죠. 근데 저희도 집에서 다루나 보니까 그 제어기가 자꾸 고장나긴 하더라고. 왜 안 넘어가냐? 아이고, 두 개가 넘어갔네. 자, LED 깜빡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좀 LED를 제어해 볼 건데, 자, 여러분 제일 많이 그 태워 먹는 게 또 LED예요. 왜? LED를 거꾸로 달았다. 그러면 잘못하면 얘가 LED가 그 터져버리고 고장이 납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항상 전기전자에서는 빨간색이 플러스, 검정이나 파란색이 마이너스. 예, 여기 표시할 때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긴 거, 이 LED에서 이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이거 방향 꼭 잘못 저기 하면 안 돼요. 우리 브레드보드라고 거기다 꼽는다 그랬잖아요. 항상 보면은 이 실습하는데 거꾸로 꼽아놓고 LED가 안 들어와요. LED가 뭐 고장 났어요. 바뀌었네 하고 해보는데 사실은 고장 난 거야 이게. 그죠? 고장내 먹으면 이 고장 난지도 잘 모르고 또 해보는 거지. 막 그러다 보면 뭐 회로가 잘못됐나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나 막 헤매는 겁니다. 뭐야 여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도 나오네. 아까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예. 이게 반도체 소자들로 쓰는 재료들, 갈륨, 뭐 비소, 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다이오드나 그 트랜지스터 만들 때 사용되는 이런 물질들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네. 디지털은 여기 애니메이션 보이죠? 오프, 온, 오프, 온. 하여간 0 아니면 1, 0 아니면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은
아무 값이나 다 가져요. 왔다리 갔다리. 근데 이 아날로그 신호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10비트로 하게 되면 10비트로 사실은 디지털화해서 써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이지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아날로그로 리드하고 아날로그로 라이트 한다 그러더라도 처리하는 거는 다 디지털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의 그 비트 수 이거 10비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지난 수업 때 내가 잠깐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10비트니까 2의 10승 그러니까 1024 그러니까 0부터 1023까지 1024개의 레벨들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10비트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이거는 2048 뭐 더 많이 올라가겠죠. 4096. 자,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핀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디지털 핀들이 있고 여기 또 아날로그를 입출력 하는 핀들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든지 말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날로그 값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아날로그로도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 아두이노를 가지고 이제 코딩할 때는 우리가 디지털 리드라는 함수를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제공되는 이 환경에서 이런 함수들을 다 만들어 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값을 읽을 때 그럴 때 디지털 입력 장치로부터 신호를 읽을 때는 디지털 리드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 쓸 때는 디지털 라이트 아날로그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리드 아날로그 라이트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정도 함수들은 이제 그 암기하시면 되고 이걸 어떻게 쓸까? 그 뒤에 예제 코드가 있으니까 예제 코드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두이노 보드 13번 핀에 LED와 저항을 연결한다. LED 또 태워 먹을까봐 사실은 저항 하나를 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의 회로들은 저항을 좀 달아가지고 여기에 얘도 사실은 LED도 저항이 있겠죠. 얘도 저항이 있어. 그러면 요 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훨씬 더 밝은 거지 사실은. 그죠? 이 저항이 있으면 이 저항이 뭐를 먹어? 전압을 좀 먹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걸린 전압이 예를 들면은 그 5볼트야. 근데 이 저항이 2볼트고 얘는 2오음이고 얘는 3오음이야. 그러면 그 전압은 저항이 큰 데서 더 그 전압을 많이 먹습니다. 전류의 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전류라는 거는 길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나뉜다 그랬지만 이거는 직렬로 지금 붙였잖아요. 얘네들을 직렬로.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 그냥 계속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전류 I는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I는 R분의 V. 얘네들의 저항. 얘네들의 저항값의 합. 그러니까 얘는 2오음이고 얘는 3오음이라 그랬으니까 5오음이 되죠. 5오음. 그리고 얘는 5볼트라 그랬어. 그럼 전류 I는 얼마가 흐르는 거예요? 1A가 슝 하고 흐르고 있는 거지. 그죠? 1A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저항값이 얼마냐,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전류값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저항값이 변하더라도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싶어. 이거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정전류 회로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일정한 전압이라는 거는 저항에 따라 가지고 다 바뀌는 건데 일정한 전압이 걸리게 하고 싶어. 이런 것들도 또 가능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정전압 회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브레드보드에다가 얘랑 얘를 곱는데 얘가 없으면 한번 빼보시면 나중에 얘가 조금 더 밝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이 너무 큰 값을 쓴다. 그럼 이게 다 전압을 먹기 때문에 얘는 불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얘를 왜 써? 근데 껌껌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밝을까봐 보통 이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저항을 같이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좀 조절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얘가 지금 싸니까 그렇지. 얘가 비싼 거라고 생각해봐. 이거 없이 그냥 닫았다가 홀라당 폭하고 터져버렸어. 어? 고장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전압이 많이 걸리면 얘가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직렬 저항을 하나씩 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게 지금 얼마라 그랬어? 335ohm이에요. 자, 지난번에 우리 수업에 1주차 때 이 저항 잃는 법 배우셨지? 여러분들이 335ohm이 어떤 건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집에 테스터기 갖다 놓고 뭐 대봐도 되긴 하지만 테스터기 살려면 또 내 생각에 한 몇십만 원 할 것 같은데 요새 얼마인지 모르겠네. 네. 뭐 브레드 없이 또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13번 핀하고 그라운드에다가 꼽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빵보드를 한 거나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 여기에다 그냥 바로 같이 꼽은 거거든. 이거 까만데 빨간데 이렇게 있으니까 까만 거는 마이너스니까 짧은 다리, 긴 다리, 짧은 다리를 여기다 꽂고 긴 다리를 여기다 꼽은 요거나 이거나 뭐 사실은 똑같죠. 전류가 이렇게 갖다 그냥 흐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저항 없이도 해보시고요. 이거를 저항 없이도 해보고 저항 있는 거 가지고도 해보고 그리고 저항을 좀 더 센 저항을 달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저항 빼고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가서 바로 꼽는 거나 다 똑같은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깜빡이는지 안 깜빡이는지를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코드를 가지고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업 함수. 이거는 처음에 전원 공급을 하든지 리셋을 하게 되면 이 셋업이 뭐 이 보이드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처음 쓸 때 그냥 보이드라는 말을 쓴다. 여기다 붙인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셋업이라는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불러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요 물결 표시 두 개가 있죠. 요거를 두 개를 안 닫아 놓으면 안 돼. 그럼 그 오류가 납니다. 코딩 오류가 나요. 그리고 요 안에다가 뭔가를 내가 그 프로그램에서 넣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핀 모드인데 요 함수가 이미 이제 아두이노 소프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핀모드라는 함수를 불러오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 두 개, 요게 13번 아웃풋이랬으니까 자, 핀을 셋업하는 거예요. 여기는 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똥똥똥똥똥 이 구멍 뚫려 있는 것들이 다 핀이에요. 어떤 거는 그 디지털 핀이고 어디는 아날로그 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팅하려고 우리가 이 셋업이라는 큰 함수 내에서 이 핀 모드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요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13번 핀, 여기 이제 13번 핀을 출력으로 할래 이런 겁니다. 13번 핀을 인풋으로 해버리면 뭘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LED가 켜지겠어요? 안 켜지겠어요? 13번 모드에서 뭔가를 이렇게 내보내줘야 전류를 내보내도 뭔가 전원 뭔가 내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켜질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출력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우리가 5V를 사용했으면 여기에 있는 하이 값들이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5V 그건 뭐 보드에 따라 세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하이 값 뭔가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라는 게 뭐냐면 전압인 거야. 결국 전압. 그러니까 얘가 켜질 수 있는 동력원을 공급해 주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셋업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간단한 회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13번 핀을 출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설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 루프라는 함수를 가져왔는데 룹이라는 거에는 아주 많이 그 C나 C++이든 다른 모든 함수에도 다 쓰는 건데 얘는 이 룹이라고 하고 나서 여기에 지금 괄호 물결 표시 가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그럼 이 룹이 요 물결 표시를 다 관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내부에 있는 식이 그 코드가 100줄이든 1000줄이든 이거는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뭔가 브레이크를 걸거나 뭔가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도는 겁니다. 자, 그럼 뭘 계속 돌게 했나라고 코드를 봅시다. 그랬더니 디지털 라이트 13번 하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디지털 라이트라는 거는 이미 아두이노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뭐냐? 어떤 특정한 핀에다가 뭔 짓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디지털 값을 써라. 앞에서 배웠죠. 디지털 라이트.
출력 전체 신호를 뭔가를 보내라 뭐 이런 거지. 그러면 괄호 안에가 내용이 중요하겠지. 이건 뭐야? 내가 13번을 출력으로 셋업해 놨기 때문에 이 짓을 하게 되면 그 13번이 뭔가를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뭐로? 하이로. 하이로 내보내는 거야. 그쵸? 예. 그래서 요렇게 써놓으면 13번에다가 하이를 내보내라 라고 한번 내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딜레이라는 함수가 있어. 대부분의 코딩은 그 인간 친화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충 보면 이게 뭘 하는 함수인지 다 알아.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 함수지만 내가 또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또 함수 만드는 법도 배울 텐데 이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인데 내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건 그냥 그 용도로만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이 룰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디지털 1000 이렇게 쓰면 이건 뭐냐면 단위는 밀리세크 단위입니다. 그래서 1000ms 동안, 그러니까 1000ms는 어떻게 돼요? 1초죠, 1초. 그래서 1초 동안 딜레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내가 LED를 켰어 지금 이거로. 그 다음에 딜레이를 1초 했어. 그 다음에 또 뭐해? 다시 13번 핀을 뭔가 출력을 내보내야 돼. 왜? 여기 그러니까 13번은 지금 출력이잖아. 근데 뭘 내보내 이번에는? 로를 내보내라. 로는 뭐예요? 0이지 0. 하이는 아까 1이었고. 그치? 1이라는 게 사실은 1이라는 값이라기보다도 이런 전자 보드에서 1은 5V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는 0V다. 그러니까 0이 나가. 그러니까 얘가 켜져 안 켜져? 당연히 안 켜지겠죠. 그러니까 한번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돼? 다시 또 1초 쉬는 거지. 아주 간단한 코드죠. 이건 아주 간단한 코드야. 셋업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룹을 계속 무한 반복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자, 여러분들이 1초 너무 지루해. 좀 더 줄여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 얘를 500으로 주면 돼. 그럼 0.5초에 깜빡깜빡깜빡 하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뭐 있어? 크리스마스 트리. 거기에도 인베디드 들어있는 거예요. 조그만 그거 스위치 같은데. 그래서 그 모드도 바꾸기도 하죠. 그 모드를 꼭꼭꼭꼭 누르면 예를 들면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보드 가지고도. 그렇게 외부에서 뭔가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터럽트라 그러는데 그거는 요번에 배우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인터럽트를 받으면 이 딜레이 값, 예를 들면 이 딜레이 값을 500으로 해라. 두 번 누르면 이거를 2000으로 해라. 뭐 이 코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 if문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if문은 배우진 않았지만 if문이라는 게 또 있어요. 대부분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인터럽트가 뭐 두 번 받았을 때는 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코딩을 짜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걸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1초 단위로 깜빡깜빡 계속 그냥 깜빡깜빡. 그죠? 뭘 할 때까지. 내가 리셋 버튼 여기를 누르거나 이걸 누르지 아니면 배터리를 푹 뽑지 않는 한 계속해서 깜빡깜빡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서도 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순차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순차 구조예요. 프로그램이 먼저 있는 거를 실행하고 그 다음 거 실행하고 그 다음 거 실행하고 순서대로 하는 이런 거를 순차 구조라 그러는데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그리고 이 명령어에 따라서는 이게 아까도 룹이면 계속 뺑뺑뺑뺑 돈다 그랬죠. 다른 명령어가 뒷부분에 있어도 그거에 따라서는 다음번 순차로 가지는 않아. 룹이 있을 때는 여기에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다 이렇게 넘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이런 이 룹과 같은 이런 함수가 아니면 그 조건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룹은 또 아까 룹은 계속 돈다 그랬죠. 그러니까 루프예요, 루프. 그러니까 이거는 구문 3, 4, 5, 6, 7을 하고 나면 또 다시 3, 4, 5, 6, 7, 3, 4, 5, 6, 7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이 셋업이라는 거는 그냥 셋업만 하는 거니까 구문 1과 2 셋업을 한 다음에 룹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룹으로 갔더니 여기서는 3, 4, 5, 6, 7, 3, 4, 5, 6, 7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브레이크 같은 걸 넣어줘야 다음번 또 어딘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순차 구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에서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그 함수들을 설명하는 건데 핀 모드 그리고 사용할 핀의 번호 입력으로 셋업할래 아니면 출력으로 셋업할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입력도 할래 출력도 할래 둘 다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핀 상태를 입력으로 할래 출력으로 할래 이렇게 그 디지털 입출력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드를 함수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 아까 보셨죠. 그리고 딜레이라는 함수를 쓰고 여기에다가 숫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을 넣으면 1초가 되는 거예요. 자, 디지털 라이트 이것도 썼죠. 그래서 사용할 핀 번호랑 그 다음에 이거를 그 하이로 할래 또는 로우로 할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핀 모드에서 우리가 출력으로 설정한 거를 먼저 해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가져다가 우리가 온앤오프 시키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를 하이로 쓸래 로우로 쓸래 어디에 핀 모드로 설정한 핀에 대해서 이거 설정 안 해놓으면 이거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저기를 안 하죠. 예. 이 셋업을 해놓지 않은 13번 핀을 내가 출력으로 쓰겠다는 셋업을 미리 해놓지 않고 얘만 가져다 쓰면 어떻게 돼?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여기에서는 지금 13번을 하이로 해라 이랬는데 하이를 뭘 할래? 이게 입력이야 출력이야 뭘 모르잖아. 그죠? 소프트웨어는 정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건 출력이야 라고 미리 알려줘야 이 하드웨어도 그걸 알아먹고 13번 핀은 출력이구나 이렇게 알아먹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이해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 pulse width modulation 이게 pulse width 폭이죠 폭 PWM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펄스 폭 변조 이렇게 돼가 하는 건데 이걸 이용해도 됩니다. 자 펄스 폭이란 거 우리가 이거 배우셨죠? 자 듀티 사이클이 50이야 그럼 반반이야 하이로 반반이야 듀티 사이클을 20%로 줄였어 여기가 한 주기니까 요만큼 한 주기 중에서 20%만 하이야 듀티 사이클은 뭐 셋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50%라고 그냥 보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지 우리가. 자 봅시다. 이거는 0부터 255까지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0부터 259까지. 그러니까 요 폭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이 PWM은 여러분들이 요거 보드 보시면 여기에 물결 표시 있는 애들이 그 PWM 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물결 표시 돼 있는 애들만 PWM 신호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9번, 10번, 11번 핀에 물결 표시가 있는데 얘는 490Hz예요. Hz 배웠죠? Hz. 뭐야? 요 한 주기의 속도 이게 1초에 490개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490분의 1초 걸리는 거지 얘가. 그지? 근데 5번 핀하고 6번 핀은 2배로 빠릅니다. 그래서 980. 그래서 5번 핀, 6번 핀은 요 듀레이션 시간이 980분의 1초 정도로 훨씬 더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자 PWM을 사용해서 이 펄스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이가 있을 때는 밝았다가 로가 있을 때는 어두웠다가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러겠지. 그냥 우리가 듀티 사이클 50%만 사용해. 그렇게 되면 그냥 뭐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LED가 처음에는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러다가 또 짧게 해 점점점 그럼 다시 어두웠다 밝아졌다 하는 게 좀 느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코딩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결선을 해야 되는데 아두이노 보드 9번에다가 LED를 달았습니다. 저번에 빵판 연결하는 거 우리 배웠죠. 여기랑 여기는 이 라인은 다 같이 붙어 있는 라인이에요. 이거 여기다 까만 걸 꼽았지만 얘는 LED 여기 꼽았지만 이거랑 이 까만 선은 어떻게 돼 있다?
다 있는 거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는 안 닿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또 얘랑 떨어져 있지만 얘는 어디랑 또 붙어 있어? 저항하고 이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저항을 통해서 여기에 또 이제 저항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 또 저항은 또 빨간 라인하고 또 붙어 있지.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왜 전류는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사실 뻥이지만 과학자들의 오류에 의해서 그냥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플러스를 통해서 마이너스로 간다. 자, 이렇게 결선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봅시다. 자, 처음에 셋업하기 전에 뭐가 또 글자를 이렇게 또 코드를 써놨네. 자, 인트라는 거는 우리 코딩이란 거를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알 테지만 코딩이란 걸 하나도 모르는 분들은 인트라는 거는 인테저. LED 핀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코딩을 할 때 앞에다가 쓴 요 인트라는 거는 인테저라는 어떤 변수를 내가 정의하는데 그 변수는 인테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코딩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를 잡아놔야 되는데 그 메모리가 사실은 인테저로 잡을 때, 플로팅으로 잡을 때, 아니면 다른 그 변수 선언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왜냐면 10, 20, 30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소수점으로도 할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용해야 되는 그 범위가 훨씬 더 길게 해야 된다 그러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잡을 때 프로그램은 이런 그 변수의 타입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이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그냥 인테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인테저 그냥 숫자만 이런 소수점도 아니고 분수도 아니고 루트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수들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인테저라고 하고 빨간 핀 이렇게는 해놨지만 이거는 내가 파란 핀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은 없는 거야. 그냥 LED 핀이라고 내가 이렇게 해놓은 요 놈은 구로 모든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거다라고 선언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LED 핀이라는 걸 선언해 놨으면 이 안에서 얘를 써먹어야 되는 거지. 자, 어디에 있어? 찾아보니까 여기도 한번 나오네. 그죠? 여기도 한번 나와. 또 여기도 또 한번 나오네. 자, 이런 게 프로그램 내에서는 내가 사용할 이런 변수 값들을 여러 번 쓰게 될 때는 이렇게 미리 정해 놓는 게 훨씬 편하겠죠. 만약에 이거 정해 놓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이거 안 정했어. 그러면 요거에다 그냥 내가 9라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9. 그죠? 사실 달랑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안 쓰고 그냥 여기다 9라고 써놔도 돼. 그죠? 이거는 9번 핀에 LED를 연결한다 이거지. 이거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이거 다시 붙여야 되겠다. 또 늘려가지고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쫓아온 애들은 이거 더 늘려야 되는데 더 늘려야 되는 겁니다. 미리 늘릴까 지금? 늘려봐. 다 올라갔죠? 오케이. 헷갈리지 않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의미 알았죠? 여러분들은 코딩 처음 배운 분들이 있어서 내가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써도 되지만 쓰는 게 훨씬 편하다. 언제? LED 핀이라는 거를 여러 번 쓰게 되면 한 번에 미리 정해놓고 얘만 쓰면 되지. 그죠? 그리고 이 이름은 아무렇게나 내가 정해도 된다.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코딩하고 나서 알아먹기 쉽게끔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수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철수를 9번이라고 해놨으면 여기서 얘도 이름을 뭐라 그래야 돼? 철수라고 써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철수. 그지? 얘는 여기다가 LED 핀이라고 해놓고 이거는 철수라고 하면 철수는 모은 값이야. 그거는 정해지지 않은 값이라고 에러가 날 겁니다. 아마 컴파일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보이드 셋업인데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네? 자, 셋업 할 건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룹에 들어갔어. 룹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짝대기 두 개가 있는 거는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코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려면 내가 코딩을 하고도 나중에 되면은 이게 뭘 짰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옆에 주석을 단다 이런 거지. 그런 것들을 잘 해놔야 나도 이해가 되고 내 코드를 누군가 후배들이나 선배들한테 다시 줘서
뭔가 그 사람들이 또 활용할 때 되면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를 수 있으니까 주석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for 구문이 있네. for. 자, for라는 건 뭐냐면 for라는 함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코딩에서는. 자, 그래서 for 구문은 자,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세 값을 가지고 그 for 구문을 돌게 되고 요 가로가 쳐 있는 거를 돌게 됩니다. 요 for라는 걸 쓰면 항상 요 가로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loo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물결 표시가 있고 요 물결 표시는 또 어디에 걸리는 거야? 요거지 요거. 자, 물결 표시들을 개수를 잘 맞춰야 돼요. 자, 여기에 셋업에 물결 표시 두 개 있고 loop에 물결 표시 두 개 있고 for에 걸리는 물결 표시 두 개 있고 여기 for에 걸리는 물결끼리 두 개가 있는 거야. 가로가.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가로고 그 안에 이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loop 함수라는 요 괄호와 요 괄호 안에 요것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 for loop for 구문 한 개, for 구문 한 개. 그래서 두 개의 for 구문이 있는데 얘는 보니까 뭐야? 자, fade value라는 걸 인테저로 잡은 겁니다. 얘도. 자, fade value라는 걸 인테저로 잡았는데 0이야. 근데 얘를 어디까지 돌릴래? 얘는 그냥 for 구문이란 거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작하는 거고 얘는 끝이야. 끝, 시작과 끝을 먼저 선언을 합니다. 어디까지? 255까지. 응? 보다는 작아야 돼. 같거나 작다. 여기를 는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보면 254까지밖에 안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 fade value를 얼마씩 올릴래 했더니 여기에 플러스로 자 여러분 이거 자 요거를 플러스 대신에 fade value는 fade value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근데 fade value에다가 걔를 늘려 이런 겁니다. 그 값을 늘려 얼마씩 는 5씩 늘려. 여러분들 해볼 때는 이건 1씩 늘려도 되고 2씩 늘려도 되고 뭐 3씩 늘려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5씩 늘려. 그러면 0이었어 지금은. 그러면 0이었으니까 얘는 늘리긴 늘릴 거지만 먼저 얘를 한번 수행을 하는 겁니다. 0일 때 얘를 한번 수행하고 돌아와서 얼마까지? 얘까지 255까지 갈 건데 지금은 다음 단계 뭐예요? 5를 늘려야 돼. 그러니까 5가 되는 겁니다. 뭐가? 페이드 밸류 값이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5가 돼 가지고 또 한번 돌려. 왔어. 그럼 또 뭐가 돼? 10이 되지. 그럼 또 10이 돼. 언제까지 가? 255까지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돌지 얘 나누게 해보면 알겠죠? 몇 번 돌지. 5로 나누니까 5, 25, 한 50 몇 번 도는 거죠. 자, 그럼 LED 핀이라는 걸 뭘 하는지 봐야 돼. 아날로그 라이트네, 요번에는. 아날로그 라이트로 써주는 거야. 아날로그 값을 써주는 거야. 지금 아날로그 값을 써주는데 어디다 써줘? 여기다 써줘야지. 이건 핀 번호잖아, 원래. 그죠? 근데 이 핀 번호를 9라고 그냥 써놔도 되는데 이미 먼저 선언을 해놨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9번이라고 당연히 여기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드 밸류가 얼마야, 지금은? 처음이니까 0이 되는 거지. 그죠? 페이드 밸류 값이 0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아마도 안 켜지겠지. 왜? 아까 우리가 여기 보면 듀티 사이클 이게 0인 거야, 0. 그러니까 하이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하이가 없어. 그러니까 안 켜져. 오케이. 그런 다음에 딜레이를 30ms 대기하고 다시 올라갔어. 자, 처음에는 아까 0이었지만 페이드 밸류를 5씩 늘려내야 되니까 페이드 밸류가 얼마가 됩니까? 이제 5가 됐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9번이고 얘 5가 돼. 듀티 사이클 5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게 5%.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얇겠지. 자, 그러면 5니까 살짝 켜질 거야. 그죠? 살짝 켜졌다 꺼지는 거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다음에 또 30초 쉬어. 30ms. 그 다음에 다음은 가니까 10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페이드 밸류가 10이 됐으니까 아까보다는 두 배만큼 좀 그래도 아직은 짧지. 그지? 아직은 짧아. 그래도 점점 가면서 켜져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때 255가 되면 어떻게 돼? 뭐 엄청 이제 커지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0부터 255까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5면은 5%라는 개념이 아니라 100%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건 0% 이게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0부터 100%를 256단계로 나눠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55가 되면은 그냥 이제 꽉 차는 거지. 100%가 이제 50%가 아니라 이제 이건 100%, 이건 빵 프로.
그 다음에 그 사이의 값들은 이런 어떤 듀티 사이클 값들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지 이제 알겠지. 점점 그래도 켜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근데 거꾸로야 이거는. 어디서 시간이야? 이제 이거를 다 돌면 255까지 됐으니까 다음번 순차로 이쪽 함수로 넘어가겠지.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처음에가 뭐야? for 구문인데 255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는 거꾸로. 255가 들어가서 위에 255. 그러니까 처음에 켜져 있는 시간이 길어. 그 다음에 30ms 기다렸다가 다시 for 구문으로 왔더니 얘는 뭘 해주라 그랬어? 더하기가 아니라 얘는 빼주는 거네.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드 밸류 값은 뭐가 돼? 250이 되죠. 그래서 250 값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또 근데 아까보다 조금 짧아졌지만 아직은 길긴 길어. 그리고 점점 가서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0이 됐어. 그리고 꺼져. 그리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for 구문 두 번을 돌고 나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지. 왜 브레이크가 없어도 돼. 이건 for 구문이니까. 루비 있구나. 전체가 루비네. 그러니까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걸 실행하는 거지. 그죠? 이것도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또 이 전체가 루비니까 또 다시 처음으로 가고. 오케이. 자, 이거 이번 토요일 날 그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그 여러 개의 LED 상태를 우리가 제어하려고 여러 개를 꼽았습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네, 8개. 8개를 자, 2번부터 9번 핀에다가 쭉 얘네들을 연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꼭 저항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뭐 이거는 뭐 없어도 될 수도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이 저항을 껴서 태워 먹지 않는 게 훨씬 좋겠죠. 자, 그래서 보면 자, 까만 라인이 마이너스인데 얘를 마이너스에다 공통으로 줬어요. 그러면 얘네 LED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라인이 이 라인에 쭉 꼽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들이 다 공급이 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들은 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지. 여기는 원래 휴전선 비무장지대지만 저항이 이렇게 건너뛰어 가지고 연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놈과 이놈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랑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을 잘 하면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야, 여기는 배열이라는 변수 LED 핀 배열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것도 또 사실 코딩의 기초인데 내가 이거를 LED 핀 1, 뭐 이거는 이름은 내가 마음대로 진다 그랬잖아. 자, 철수는 2야. 순위는 3이야. 뭐 영철이는 4야. 이런 식으로 다 8개를 다 써도 됩니다. 앞에서 어떻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또 LED 핀 2 여기다 이렇게 해놔도 되겠지. LED 핀 2는 2야. LED 핀 3은 3이야. 뭐 이런 식으로도 해도 돼. 근데 그러려면 프로그램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뒷부분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에다 꺽쇠 괄호를 하고 여기에다가 8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LED 핀이 어떻게 되느냐? 8개의 변수를 갖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LED 핀이라는 그 변수가 LED 핀 뭐 0번 그러면 2, 1번 그러면 3, 2번 그러니까 8개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니까 7번까지밖에 없겠지. 그러면 얘는 9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변수를 8개의 값을 갖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만 나중에 바꿔주게 되면 요걸 내가 0으로 하면 2가 되는 거고 이거를 7로 하면 9라는 값으로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또 이렇게 이 글자들이 너무 많네. 이거는 너무 기니까 그냥 내비둡시다. 자, 여기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셋업을 하는 거야. 또 셋업할 때도 for 함수를 사용해서 셋업을 하는 게 훨씬 편한 거야. 왜? 인자는 8개니까 이게 8개니까 셋업할 때는 각각을 다 출력으로 해줘야 얘네들이 LED가 켜질 거 아니야. 근데 8개를 출력을 하려면 여기다 사실은 LED 핀 2번은 출력, 3번도 출력, 4번도 출력 8줄을 써도 돼. 원래는 아주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다 그렇게 쓰면 되겠죠. 요 모든 핀들을 정의해줘야 되니까. 근데 for 구문이라는 걸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얘가 그 똑같은 일을 8줄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짧게 얘를 셋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for는
인테저 i 값이라는 게 0부터 시작해. 그럼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i에 0이 들어갔어. 그럼 뭐야? LED 핀 0번은 출력이야. 0번이 출력인데 LED 핀 0이 뭐예요? 2잖아, 2.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핀 2는 출력이야. 정의가 됐어? 근데 괄호가 있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 그 다음에 뭐야? i 플러스 플러스. 이거는 그냥 한 일씩 증가시켜라 라는 겁니다. i 값을 플러스 한 개만 써주면 안 돼. 두 개를 꼭 써줘야 돼. 또는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쓴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또 이거 한번 써볼까? 자, i는 이건 뭐예요? i를 일씩 증가해. 앞에서 우리 배웠지. 그거나 i를 플러스 해라. 이거는 그냥 훨씬 이거를 그냥 간단히 쓰게 자주 쓰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또 하나 해볼까? i는 원래 i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 다 똑같은 말, 다 똑같은 명령어들이에요. 자, 근데 하여간 가능한 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그럼 어떻게 됐어? 이제 2가 됐지. 2가 됐어. i가 2가 된 거야. 그럼 LED 핀 1이 된 거지. 이제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1 이렇게 됐지. 그럼 LED 핀 1은 뭐가 돼? 여기서 써놨지. 3이잖아, 3.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값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걔도 그러니까 3번 핀도 출력이야 라고 정의하는 거지. 자, 8개의 핀을 정의하기 위해서 8줄을 각각을 3번 출력, 4번 출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벡터를 사용해서 그 for 구문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손쉽게 왜 8개면은 귀찮으니까 8줄 써.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80개라고 생각해봐. LED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80줄 써야 돼? 근데 여기에 그냥 이거를 요 80 이렇게만 고치면 되잖아. 그럼 그냥 몇 줄만 가지고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셋업, for 구문 가지고 셋업 했어. 8개를 다 출력으로 셋업한 거야, 지금. 자, 이제 또 루비네. 얘네들을 쭉 도는 거야. for 구문에서 또 도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배열 인덱스를 써가지고, 자, 처음엔 i가 0인데, 한 개씩 늘려. 자, 0이 들어왔어. i가 0이야. 그럼 뭐야? 2번 핀이네? 2번 핀 i. 그 다음에 한 0.5초, 500mm 지원했다가, 또 다음으로 돌아가야지. 하나 늘려야 되니까 1번 핀, 그러니까 뭐야? 3번 핀이지. 이거 i가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1이 되면 이건 이제 3인 거야. 2가 되면 4고. 그죠? 그러면 얘 켰다. 하나씩 켰다가 반복하는 거지. 여기 이제 8개를 다 키는 거야, 순서대로. 그런 다음에 for 구문이 끝났어. 그지? 8보단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7까지 도는 거잖아. 여기로 또 갔네. 이건 또 뭐야? i가 7부터 시작하네. 오케이. 7이 들어왔어. 그럼 7은 뭐야? 얘 9잖아, 9. 9번 핀을 이제 끄는 거야, 거꾸로. 이제 다 들어왔는데, 이제 꺼. 로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i 마이너스 이거는 아까 플러스인 거랑 요거랑 똑같이 반대로 요는 하나씩 줄여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7번 핀 꺼, 6번 핀 꺼, 이제 하나씩 줄어드니까 4번 핀 꺼, 또 반복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전체가 루비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뺑뺑뺑뺑뺑 돌겠지 계속해서. 그래서 뭐 켰다 켰다 뭐 하여간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뭐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그 짜보기도 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여간 이해를 꼭 하셔야 돼. 자, 또 우리가 앞에서 그 LED는 다리가 두 개였죠. 두 개였는데 이 RGB LED라는 거는 다리가 네 개입니다. 이 마이너스를 뺀 요게 이제 RGB 다리 길이를 그래서 요 긴 쪽의 가운데 두 번째 있는 요게 마이너스 단자고 얘는 레드를 표현하는 다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들은 그린과 블루를 표현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드 값을 막 올리기도 하고 그린을 또 바꿔주고
레드만 있으면 점점 빨가지겠죠. 근데 레드도 크고 블루도 커.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니까 막 보라색이 됐다가 얘도 같이 막 커지는 거야. 어, 빛의 삼원색 알죠?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색이. 그러다가 그린과 블루가 섞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늘색 같은 것도 되고 블루가 좀 또 줄어들어. 그럼 그린만 남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LED의 값들을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아주 다양한 그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LED가 바로 RGB LED입니다. 그러니까 RGB LED는 일반 LED보다 어떻게 되겠어? 비싸지. 비쌉니다. 그리고 요 다리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 가운데 여기 있는 긴 다리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요거 보다 옆에 있는 긴 게 빨간 거다. 뭐 이렇게 말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LED도 뭐 에너드 타입이 있고 캐소드 타입도 있고 그래요. 그거에 따라 좀 그 특성이 이제 반대고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캐소드 공통형 그 LED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나눠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캐소드 공통이라는 데가 이제 마이너스 그거 옆에 있는 게 이제 빨강 그 그린 뭐 초록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따라서 연결하는데 자,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빨간 핀을 자, 여기 또 보면 변수 선언들이죠. 변수 선언들인데 레드 핀이라는 그 변수 값을 내가 여기서 쓸 거야. 보니까 여기도 쓰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달랑 두 개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 그냥 여기다 6번, 그린 핀은 5번, 블루 핀은 여기다 3번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 다 위에 거 세 줄을 다 지워버리고 얘를 숫자를 그냥 쓰면 돼. 여기다가 6이라고, 여기다가 5라고, 여기다가 3이라고 이렇게 쓰면 돼. 여기도 3이라고 쓰고.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엔지니어들은 이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메인 그 함수 안에 이런 것들의 변수가 달랑 두 개만 있고 보기가 쉬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뭐 1000줄, 10,000줄 굉장히 코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마다 숫자를 바꿔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값을 다른 데다 연결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6이라고 썼는데 이걸 5번에 연결하고 싶어. 그럼 이걸 LED 얘를 5번에 하고 얘는 또 뭐 8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88 이렇게 고쳐야 되잖아. 근데 이게 달랑 두 개니까 그렇지. 이런 값을 이 함수 안에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100개를 쓰고 있다. 그럼 이렇게 선언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100군데를 다 바꿔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공통으로 먼저 여기다가 선언을 해놓는 게 훨씬 편하다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LED를 오프하는 그 전역 변수들을 여기다 그냥 선언을 해놓은 겁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디지털일 때는 우리가 디지털 셋업을 했지만 핀 모드를 디지털로 셋업을 했었지만 아날로그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그 셋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셋업은 그냥 스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아날로그 함수를 쓰는 거죠. 아날로그 값을 쓰는 어디다가 레드핀에다가 레드핀이라는 건 뭐였어? 이미 여기 6이라고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6인 거지. 자, 6번 핀에 아날로그 값을 써. 뭘 써? 255. PWM의 가장 큰 값이죠. 0부터 우리 255까지 있다 그랬으니까 가장 큰 값. 그러니까 뭐야? 그냥 켜 있는 거네. 켜. 얼마 동안? 1초 동안 키고 있네. 그랬더니 다음번 여기로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갔더니 이제 껐어. 껐네. 그 다음에 너 뭘 켜? 그린핀은 5번이었죠. 5번에다가 또 아날로그 라이트는 뭔가 신호를 줘. 뭐 얼마 값을 줄래? 255. PWM 값 255를 주니까 뭐 제일 큰 값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빨간 키고 그린 키고 블루 키고 그 다음에 루비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껐다 하면서 뭐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우리가 두 번째 파트로 아날로그래. 아두이노 이제 입력 파트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정도만 하죠.
두 개의 점퍼 케이블로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것 같은 이런 동작 실습하고, 우리가 이제 또 나눠주는 요 검정색 요 네모난 그 푸시 버튼이라는 이런 스위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디지털 입력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점퍼 케이블을 하나는 까만 거, 검정색은 어디다 꼽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라운드지, 그라운드. 그러니까 일단은 검정색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이 마이너스 단자, 그라운드 쪽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12번은 뭐 그냥 우리 디지털 입출력으로 쓸 수 있는 핀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빨간색을 꽂고 이 떨어졌다 붙였다를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근데 떨어졌다 붙였다를 가지고 이제 스위치처럼 우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 했을 때 뭐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원래 이 아두이노 보드에 13번 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뭔가 LED, 다른 데다 LED를 안 달아도 요 13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LED가 원래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아두이노 보드에 요 LED 있죠? 요거는 13번 핀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자, 셋업을 하는데 핀 모드 셋업을 하네. 핀 모드, 이거는 함수 이제 계속 많이 보던 거죠. 13번 핀을 뭐로 쓸래? 출력으로 쓸래? 오케이, 출력으로 쓸래.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자동으로 LED가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렇고 12번은 뭐로 할래? 입력으로 할래? 그래, 오케이. 빨간 라인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이제 눈치껏 보지만 여기가 떨어져 있을 때는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얘 그라운드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뭔가 하이로 가지고 있다가 그라운드로 딱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 값이니까 일로 전류가 다 빨려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로 값이 되는 뭐 이런 거가 되겠지. 자, 그래서 하여간 뭐 더 계속 봅시다. 그다음에 12번 값에다가 하이로 셋업을 해줬어. 이거 12번은 항상 하이로 셋업을 해준 거야. 아무 짓도 안 해도 하이가 된 거니까 뭐야? 얘는 외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얘는 하이 값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풀업 저항 활성화라고 보셔도 되는데, 얘는 스위치를 우리가 풀업 저항 구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이에 원래 붙어 있는 거야. 하이에 붙어 있다고 봐야 되지. 스위치가 없으면, 아니 스위치가 오픈돼 있으면. 그래서 그 첫날 수업했던 풀업 풀다운 저항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12번에다가는 그냥 일단 하이로 써준다. 이런 거는 풀업, 이거는 스위치가 아무것도 그냥 오프되어 있는 상황에서 VCC 하이에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니까 그냥 이거는 풀업 저항 활성화를 한 거랑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한 다음에 룹에 들어갔네. 룹에 들어갔더니 소프트웨어 인풋이라는 인테저 값, 이거는 디지털 리드 12번. 이 얘기는 12번의 핀 값을 읽어서 어디다 넣어? 소프트웨어 인풋이라는 그 변수 값에다가 넣어, 이런 거지. 디지털 리드 뭘 하는 거야? 12번 핀에 있는 값을 읽어야 돼. 12번 핀의 값은 읽으면 뭐야? 처음에 하이로 해놨잖아. 그러니까 하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점퍼를 이렇게 붙이면 로가 될 수도 있고, 모르지 그거는. 점퍼를 붙이게 되면 그라운드랑 연결되니까 로가 되는 거고, 떨어뜨려 놨을 때는 어떻게 됐어? 우리가 하이로 셋업을 해놨잖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떨어뜨리면 하이, 스위치를 붙이면 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아두이노는 그걸 모르니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 만약에 if라는 건 우리 처음 배우지만, 자, if는 만약에 소프트웨어 인풋이라는 값이, 이건 변수잖아. 이거는 계속 이걸 읽어오는 거니까, 그거를 읽어왔더니 뭐야, 여기 는 하나만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는 if 문안에서 는 두 개가 있어야지 는이 되는 거예요. 로야, 그러면 어떻게 할래? 디지털 라이트, 뭔가 디지털 값을 써. 어디에다? 13번 핀에다가 하이라고 써. 13번 핀에다 하이라고 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LED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13번에는, 그러니까 얘가 켜지는 거야. 그죠? 우리가 LED가 없어도 LED를 켰다 켰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13번 핀을 이용해서. 그래서 13번 핀이 켜져.
그런데 else라는 건 뭡니까? 이거와 반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low면 else니까 얘는 어떨 때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문이란 거는 이게 동작할 수도 있고 이게 동작할 수도 있어. 뭐에 따라서 이 판단문을 읽어보고 이게 맞으면 이게 동작하는 거고 이거가 아니면 이게 동작하는 겁니다. 그죠? else니까. 그래서 로면은 이게 동작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요 값이 읽었더니 12번 핀 값을 읽었더니 로였어. 그 얘기는 뭐야? 이 케이블이 붙어 있는 거지. 왜 로가 돼? 그라운드가 됐으니까 로가 12번이 로가 되려면 이게 붙어 있어야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원래 하이로 셋업했으니까 하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로면은 점퍼 케이블을 연결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LED가 켜지고 딱 띄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13번에 로 값을 줘 이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LED가 꺼지고. 그러니까 스위치를 붙였다 떨었다 하면 LED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코딩하세요. 그 내가 보니까 이거를 연습 삼아 타이핑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코드를 내가 나눠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타이핑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풀업 정황 그거는 이미 지난주에도 했던 거지만 한 번씩 정도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야. 처음에 그냥 뭐 이거 아무 관계 없이 그죠? 이 그라운드에 연결 안 하고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이놈이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항상 하이에 해놓은 거지. 아까 요걸 얘기한 거 요거 12번 핀을 그냥 하이로 해놓은 거니까 VCC 하이로 계속 있다가 여기 내가 딱 붙였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여긴 저항이 세가지고 일로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영향을 미치지. 이게 저항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이게 이 핀이 로가 된다 뭐 이런 거죠. 이건 뭐 배웠던 거니까 풀다운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건 스킵하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요번에는 푸시 버튼이라는 거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 찾아보면 돼요. 우리 그 보드 그 박스 안에서 자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 2, 3, 4 여기 요 다리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근데 원래 1번하고 2번은 원래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고 3, 4번도 얘네들이 연결돼 있어. 근데 내가 스위치를 꾹 누르면 어떻게 돼? 얘네끼리 붙어.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4개가 다 만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스위치를 띄면 얘네들끼리만 연결되고 얘네들끼리만 연결되는데 누르면 다 연결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자, 핀 구성을 봅시다. 여기에. 여기에 뭔가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아마 2번 정도인 것 같아요. 2번 핀에 이렇게 파랗게 연결이 돼 있고 얘는 여기에 연결돼 있어. 여기에. 그 다음에 저항이 여기에 연결돼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그치 여기 이제 그라운드 쪽 마이너스에 붙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는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 스위치에 붙어 있네. 자, 스위치가 잘 보셔야 돼. 스위치를 아무것도 안 눌렀어. 그러면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얘 봐. 여기 붙어 있고 이 길이 여기가 이제 붙은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까만 라인으로 들어와. 그지? 자, 빨간 라인은 연결이 됐지만 여기랑 연결은 된 거지. 여기까지 연결됐지. 갈 데가 없네. 연결된 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빨간 라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그러면 얘는 2번 핀은 어디에 연결됐다고 봐야 돼? 까만 라인, 그라운드에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뭐야? 얘의 상태는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로우 상태지. 로우. 그런데 얘가 이거를 꾹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봐. 얘네들이 다 연결되잖아. 얘도 연결되고 얘도 연결된 거야. 그라운드도 연결되고 그 빨간 플러스도 연결돼서. 그런데 우리가 그 풀업 풀다운 저항 배웠다시피 얘가 저항이 있으니까 이 피는 전류는 대부분이 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 흐른다? 이거에 지배를 받는다. 그치? 이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파란 라인은 빨간 이 라인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빨간 라인은 뭐야? 5볼트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그치? 플러스니까 아까는 스위치를 누르기 전까지는 검은 라인, 그라운드, 0볼트의 영향을 받고 있다가 이걸 누르는 순간 5볼트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뭐가 돼? 스위치를 누르면 하이가 됐다가 이게 스위치를 띄면 로가 됐다가 하이가 됐다 로가 됐다 뭐 이런 거겠지. 자,
이 구조 이해가 됐죠?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동작시키기 위해서 얘 2번 핀을 셋업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버튼 핀이라는 그 변수를 2번 2라고 했어.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 이렇게 안 하고 이 버튼 핀이라고 쓴 데다 그냥 2라고 써도 되는 거야. 근데 버튼 핀이 몇 개 나와? 하나, 두 개 나오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면 이렇게 가능한 한 이렇게 그 변수에다가 이 값을 써놓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아까 이건 누누이 얘기했어. 그 다음에 또 인테저로 LED 핀이라는 건 13번. 13번이라고 해놨어. LED 핀이라는 것도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LED 핀은 3번이나 써. 그러니까 여기다 13이라고 써도 되지만 미리 잡아놓은 거야. 그 다음에 버튼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0이라는 값으로 미리 넣어놓은 거야. 그럼 버튼 스테이트라는 값들도 여기서 쓰는 거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네. 두 군데는 쓰네. 처음에는 어쨌든 0인 거야. 우리가 0이라고 잡아놨으니까. 자, 그럼 셋업에 먼저 들어가 봅시다. 셋업에 들어갔더니 핀 모드를 설정을 하는데 LED 핀을 설정을 출력으로 했어. LED 핀이란 값이 뭐야? 여기 잡아놨지. 13번을 출력으로 합니다. 우리 보드에 핀 13번 핀을 출력으로 쓰겠습니다. 이런 거야.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3번 핀은 어디에 연결돼 있다 그랬어? LED에 연결돼 있잖아.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LED 없이도 LED를 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미 알겠죠. 그래서 13번 핀에 불을 껐다 켰다 하기 위해서 이 스위치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 얘는 출력으로 셋업했고 버튼핀은 2번이지 2번은 인풋으로 할래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2번은 내가 뭔가 값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거지.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은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 그치, 이렇게 해서 까만 거 그라운드. 근데 누르면 하이가 된다. 그래서 하이 값이 들어갔다가 로 값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입력으로 해놓은 거야. 이 뭔가 값을 받아들이려고. 그럼 자, 이제 룹에서 들어갔어. 버튼 스테이트는 디지털 값을 읽어. 어디에? 버튼 핀 2번이지. 2번 핀을 읽어. 그러니까 2번 핀을 읽었더니 뭐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눌렀으니까 뭐가 돼? 당연히 아무것도 안 누를 때는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거의 지배,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지배를 받으니까 당연히 0, 로 값이 들어간 거지. 로야.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여기서 봤더니 하이냐, 로냐 이거지. else잖아. 로야. 그럼 꺼져. 꺼져 있는 거야. 꺼져 있는 거지. 그 처음에는 아마 0이니까 꺼져 있겠지. 그런 다음에 또 돌아갔어. 버튼핀을 내가 또 눌렀어 안 눌렀어? 예를 들면 안 눌러. 그럼 계속 로인 거야. 왜? 얘가 판단을 했더니 버튼 스테이트가 하이가 아니라 else로 들어가겠지. 그때는 안 눌렀으니까. 근데 내가 이번에 딱 눌렀어. 왜? 루비니까 이거는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얘는 판단해봤다가 버튼이 아직도 로네? 그럼 꺼져 있다가. 그런데 내가 딱 눌렀어. 그랬더니 버튼핀 2번의 값을 읽어드렸더니 하이야. 그지? 얘가 이제 하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if문에 들어갔을 때 뭐가 돼? 하이를 만난 거네. 버튼핀이 하이야.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LED 핀, 요거 뭐야? 13번이지? 13번을 하이로 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LED가 어떻게 돼? 13번 핀에는 LED가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LED가 켜지겠지. 그리고 이제 또 와. 그러다 다음에 또 버튼 스테이트를 보는 거야. 계속 이 룩을 보면서 보는 거야. 그럼 내가 누르고 있으면 켜졌다가 뛰면 꺼졌다가 누르면 켜졌다가 뭐 이러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버튼 스테이트를 내가 마음대로 제어를 하는 거고 얘는 그거를 계속 기다리면서 읽어드리는 거지.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